안녕하세요, 리버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유에 대해 얘기해볼까 해요. 이전부터 정말 다루고 싶었던 주제인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다뤄볼게요. 먼저 저도 우유급식 세대로 학교에서 우유를 마시며 자라왔고, 우유는 완전 식품이라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중요한 칼슘 공급원이라고 배웠어요. 어디서? 학교. 그리고 긴 세월 동안 광고를 통해 수천 번, 수만 번씩 반복해서 들으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실이 정말 진실일까?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우연한 계기로 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맹목적인 인식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미국 농무부와 낙농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인 식사지침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우유는 엄청난 자금과 로비로 만들어진 완전 식품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을 수 없다, 혹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유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선택과 책임은 각자의 몫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유의 순백의 이미지가 아닌 검띠검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알아볼까요? 잠깐!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하기 눌러서 다이어트 및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우유를 인간이 마신다는 것. 우유가 건강에 좋고 나쁘다는 것을 논하기 전에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먼저 지구상에서 다른 종의 모유를 먹는 것은 인간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꾸준히 많이, 상당한 양을 마셔오고 있단 말이죠. 우유를 한자로 써보면 소우의 젖유로 글자 그대로 소의 젖이라는 뜻이에요. 우유와 달리 솥의 젖이라고 하니 뭔가 어감이 별로지 않나요? 사실 우유는 어린 송아지의 유일한 먹이로, 송아지는 어미의 젖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송아지들은 어미소의 젖 한번 못 물어보고 어미와 강제로 격리되기도 하는 현실이에요. 우유는 누구의 것인가? 젖소 시점에서 바라보는 우유 생산 과정. 인류가 우유를 먹어온 역사는 길지만 우유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대중화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해요. 과거에는 가축들이 들판에서 뛰어놀며 풀을 먹고 자랐고, 자연스럽게 우유를 짜서 사람들이 먹었었죠. 그때 생산하던 우유와 현재 우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의 우유는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로 만들어지는데, 먼저 소들은 풀이 아닌 옥수수 사료를 먹어요. 그것도 제초제 성분이 배어있는 유전자 변형식품, GMO 옥수수를 말이죠. 소들이 풀 대신 이런 곡물을 먹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자연식 음식이 아닌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로부터 우유가 생기려면 소는 당연히 임신을 해야 해요. 하지만 소들이 매번 임신을 할 수 없으니 소에게 호르몬 주사를 맞히고 강제로 임신을 시켜요. 게다가 어미소에게 착유기계를 부착해서 무리하게 우유를 짜내게 해요. 이 과정이 소들에게는 굉장한 고통과 스트레스라는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과정에서 착유된 우유는 염증과 고름이 가득해요. 이런 세균을 멸균하기 위해 고온 살균 처리를 하고요. 갑자기 인상이 찌푸려지며 우유가 꼴도 보기 싫은 건 저뿐인가요? 유당불내증이란 대부분의 동양인과 흑인, 일부 백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유당불내증은 무엇일까요? 소장에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결핍돼서 흡수를 하지 못하고 대장에서 문제를 일으켜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건데요. 모유를 먹는 아기들에게는 유당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효소가 있지만 젖을 떼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점차 줄어들다가 사라져요. 왜냐고요? 모유를 먹을 필요가 없으니 사라지는 거죠. 사실 유당불내증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젖을 뗄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불필요하게 계속 우유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유가 칼슘 공급원이 아니라 칼슘을 배출하는 1등 공신이라면, 우유가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사실과 달리 산성식품 중 하나인 우유를 많이 마시면 혈액이 산성화되고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배출되며 오히려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유 소비량이 많은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와 미국 등에서 골다공증 발병 비율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7만 명 이상의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18년 동안 추적 연구를 했는데 우유를 가장 많이 마신 사람들이 분부골절을 전혀 예방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사실 우유하면 칼슘, 이 공식이 자동 암기처럼 뇌에 박혀 있는데 사실 칼슘은 각종 채소, 해조류에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우유와 성조숙증, 그리고 우유와 암. 우유의 본디 목적은 송아지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미젖을 먹은 송아지는 태어난 지 47일 만에 무게가 2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그럼 우유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로울까요? 우유 속 지방과 에스트로겐, 그리고 인슐린 유사성장인자라는 호르몬은 아이들을 급격하게 성장시키는데 이런 과정에서 세포 분비를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고 여성들의 경우 호르몬 관련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연구감 저널에 따르면 우유 및 유제품을 많이 먹는 지역의 남성들인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의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 암 확률이 22%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위에서 언급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그리고 우유 단백질 카제인, 유청 단백질 등이 암세포를 촉진시키는 인자로 보인다고 하네요. 우유가 무조건적으로 질병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많다는 얘기고요. 우유가 우리 몸에 이롭다는 연구와 논문도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는 우유가 좋다는 연구는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요? 아마도 낙농업계와 우유 관련 산업에 많은 이윤을 창출해주겠죠? 그렇다면 우유가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는 왜 전 세계 곳곳에서 폭로되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연구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유의 이로운 측면에 대해서만 알았다면 우유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유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기로 할게요. 결론은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일부러 우유를 챙겨 마시는 거라면 당장 섭취를 멈추고 만약 좋아해서 먹는 거라면 친환경 유기농 제품을 선택해서 드세요. 각종 질문과 의견 등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끔 안부도 들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 함께 건강해지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리브워트 정보를 널리 나눠주세요. 오늘도 당신을 진심을 한가득 담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